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건설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2017년부터 반도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신문 기사가 났는데 5대 은행에서 5천억 플러스 국민성장펀드 정책자금이죠. 2조 원 투입한다는 소식하고 평택 캠퍼스 이제 P4, P5를 야간 작업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평택 캠퍼스를 1차에서부터 4차 공장까지 지으면서 적어도 신문에 발표된 것에 따른다면은 뭐 은행 대출을 받았다든가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대 시중은행에서 1,000억씩에서 5개 은행 5천억, 그 다음에 국민성장펀드 1호로 당첨이 됐다 그랬죠. 거기서 2조 원,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2조 5천억이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2조 5천억 정도면 P5의 외부 껍데기를 마무리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기업 투자, 삼성이 오로지 혼자 투자하던 이제 그때를 넘어서 국가 프로젝트로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동안 가장 아픈 그 시기가 많았었습니다. P4는 슬로우 다운 2023년 10월부터 그랬죠. P5는 24년 2월 상반기에 셧다운이 됐죠. 현장은 그냥 걸어 잠그고 사람은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평택 또 고덕 신도시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어떤 영향이 올까? 정말 전에는 이렇게 멈춰서 있어도 될까? 반도체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삼성은 멈춰섰고 왜 지금 다시 달리고 있느냐? 지금은 완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에서 막 쪼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또 협력사하고 카톡을 했더니만 일정을 쪼이는 건 맞대요. 맞는데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지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두 가지 신문 기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삼성은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슬로우 다운, 셧다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속도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금은 준비가 됐습니다. 저리대출 은행에서 3%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책금융, 그 다음에 업황이 돌아섰죠. 뭐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메가사이클에다가 기가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HBM4에서 또 승기를 잡았죠. 현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P4나 P5의 공기 단축, 야간 공사가 아니라 철야 플러스 일요일 공사까지 얘기를 합니다. SK는 지금 용인 원삼에서 철야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일요일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삼성전자가 시간과의 싸움, 또 실행력,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첨단 전략 산업기금, 요거는 이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여기서 2조 원,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요게 이제 5천억, 그래서 2조 5천억이 평택 캠퍼스의 P5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P5에 외부 골조를 하는 데는 삼성 자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결국 정부 자금과 은행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P5를 얘기를 하면서 자꾸 신문에서 50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P3를 하는데 50조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P3가 벌써 3, 4년 전에 벌써 했던 거죠. 그러니까 P3보다는 1.5배가 커요. 그리고 벌써 그동안 건설 공사비가 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60조는 아니고요. 80조를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100조 이상을 봅니다. 가동 시기는 28년에 이제 페이지 1. 그린룸이 6개 중에서 하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6세대 원C D램 HBM4 아닙니다. HBM4는 벌써 28년 되면 벌써 지는 애고 그때 되면 HBM4E에다가 HBM5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반도체 쪽에는 20조 이상, 그 다음에 AI에도 한 30조, 그래서 50조 이상이 반도체 관련해 이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기사를 분석하면 돈이 풀렸다는 거는 국가가 고 사인을 줬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정말 셧다운이 돼서 P5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그냥 철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5대 은행에서 5천억, 국민성장펀드에서 2조, 그래서 2조 5천억의 저리 자금이 조달이 된 거죠. 이건 단순한 PF 대출이 아닙니다. 국가 이제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국민성장펀드, 시중은행이 동원이 됐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선순위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것은 5천억을 한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은행에서 공동으로 대출 방식으로 나가는데 선순위라고 그랬죠. 선순위. 그러니까 그 대출이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을 가진 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P5를 돌려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 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5천억을 갚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금융 구도는 삼성 P5는 이제 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시그널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 3% 초반 기금에다 소폭 이제 가상금리가 붙을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금리 자체보다는 정책적 보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삼성이 그냥 죽어라 그때 일을 했는데, 정부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돼 있고, 중장기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고, 정부 교체와 무관한 연속성, 이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왜 지금이었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23, 24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투자하면 욕먹고 쉬면 욕 안 먹는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삼성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6년 이제부터는 안 투자하면 뒤처지는 시기예요. 지금은 절대로 캐펙스 투자, 지금 뭐 TSMC 뭐 할 거 없어. SK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30조 캐펙스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민성장펀드가 평택 P5를 사실상 1번 반도체 카드로 쓴 이유입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평택 캠퍼스 P5 현장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돈이 풀리자 현장은 바로 응답을 했죠. 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되고,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죠. 야간 공사를 해야 되죠. 철야 공사를 해야 되고, 일요일도 공사해야 돼요. 말보다 강한 신호죠. 이건 언론 메시지용이 아닙니다. 인력이 증원이 되고 주야간으로 병행이 되고 골조공사가 재개가 되고 일정이 압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삼성이 진짜 급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P4하고 P5의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그래서 P4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반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낸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일부 파운드리가 혼합이라 그랬는데 파운드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4의 페이지 2가 파운드리 라인이었는데 그걸 메모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 한 4분의 3 정도는 아마 가동이 들어갈 것이고, 페이지 2는 아마 27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P5는 초대형 메모리 메가팹입니다. 그래서 HBM4라고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HBM4 이거는 HBM5입니다. 원시 D램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원시 D램이 P5가 돌아갈 때쯤 되면 그것도 구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CD가 됩니다. D나 E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D나 1E D램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택 P5는 이제 완전한 AI 메모리 전용 전략 기지로 이제 굳어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P5에 패키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슬로우다운, 셧다운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현장을 둘러봤기 때문에 정말 자주 나가서 보면서 그 굳게 닫혀진 셧다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P4 라인, P4의 라인이 다 돌아가고 P5도 만일 셧다운이 없이 만일 했다면 지금 골조가 대부분 올라갔겠죠. 장비 반입 일정이 정해지고 최소한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아마 더 앞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산업적으로 보면 그 선택은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옳았다. 지금의 결과로 봐서 옳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3, 24년에 계속 했다면 D램이나 낸드 가격이 붕괴가 됐을 거예요. 재고가 엄청나게 작년 1분기에 46조인가 이 정도로 진짜 재고가 엄하게 쌓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HBM 투자 여력이 축소가 됐을 거고 파운드리 적자는 더 심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다운이라든가 셧다운 또 거기에다 감산까지 이렇게 되면서 메모리 쇼티지 공급 부족이 가속화가 되고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HBM 협상력이 올라갔고 고객사 장기 계약 LTA라고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 2년 좋았다가 또 그냥 2, 3년 그냥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장기 계약을 유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슈퍼사이클 전조는 그때의 고통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셧다운, 슬로우다운 안 했으면 지금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때 슬로우다운, 셧다운, 감산의 그 영향이 지금의 반도체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타이밍 산업의 냉혹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완공 시점이 몇 개월만 당겨져도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삼성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치명적인 거죠. 그 사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평택 그다음에 고덕 신도시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볕들 날이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과거에 23년, 25년 상반기까지 슬로우다운, 셧다운, 감산, 힘력인 좌절이 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 신도시 평택에 경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파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현재는 25년 하반기부터 이제부터는 정책 금융이 투입이 되죠. 공기 단축을 하죠. 야간 공사를 하죠. 사실은 공기 단축하는 것보다 우리 평택 사람들은 길게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HBM 중심의 재가속, 지금 악셀레이터를 최고로 풀로 밟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후회할 단계가 아니라 추격을 끝내고 다시 선두로 올라서려고 하는 국면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평택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3, 24년의 그 정적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기사가 말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엔진이 켜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도 준비가 됐다. 시중은행, 정부 정책자금, 명분도 있죠. 수요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는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아가지고 그냥 철야 2교대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해야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평택 캠퍼스 P4, P5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